반갑습니다. 자, 이번아 누굴 만나러 왔느냐? 제 고3 때 담임 선생님 만나러 왔고요. 지금 저희 갈산면에 갈산고등학교라는 곳에 재직 중이세요. 재학 아니고 재직입니다. 네, 재직 중이신데 그곳 전교생이 160명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다 홍성을 떠나서 뭐 외부로 떠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얼른 제가 요청했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 인터뷰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홍성에 있는 갈산면에 전교생 180명 정도 되는 규모의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학생 수의 변화는 어떤가요? 네, 학교의 학생 수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게 맞습니다. 매해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추이를 봤을 때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들이 조금씩 줄어든다기보다는 좀 큰 도시에 있거나 발전된 지역의 학교는 인원이 유지가 되거나 조금씩 줄어드는 반면에 제가 있는 갈산면과 같은 이런 시골에 외곽에 있는 학교는 감소하는 폭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모든 지방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었군요.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무언가를 노력한다고 막을 수 있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 분야에서도 이렇게 학령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라는 건 이미 예견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는 사실상 기존의 시스템을 크게 흔들지 않는 선에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를 학교 교육 현장의 시스템이 변하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학생 전체 인원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서 좀 더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다거나 교육 환경이 쾌적해진다? 뭐 이런 긍정적인 면을 지켜보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럼 요즘 사교육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굳이 공교육을 안 듣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원인이 있을까요? 지역 소멸, 지방 소멸의 원인을 교육 현장에서 찾기는 저는 사실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지역 소멸이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교육 현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교육 기회의 차이라든지 교육 질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사교육 쪽에 치중되어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인이라기보다는 지역 소멸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는 주체로서 교육 현장이 갖고 있는 한계점? 이런 걸 말씀드려 본다면 이제 시골의 학교일수록 또 지방의 학교일수록 학생 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치되는 선생님들의 수도 줄어들게 되고 선생님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개설되는 과목의 다양성이 줄어듭니다. 요즘에는 학생들의 교육과정 내 선택의 폭이 넓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학생 수가 줄고 선생님들이 줄고 개설되는 과목의 다양성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을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학교들로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력적인 교육과정을 갖추는 게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교육 체제상 학생들의 성적을 9등급으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1등급과 2등급의 절대적인 숫자가 학생 전체의 숫자가 작을수록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시골에 있는 학교를 오는 것을 꺼려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의 원인 중에 하나가 거기 가면 1등급 맞으려면 전교 1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한계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 수 감소이란 문제는 여러 가지로 퍼져나가는군요. 그렇다면 특성화학교로의 전환, 효과적일까요?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그런 약간 특별한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갖춘 학교가 생긴다는 거는 학생들을 지역에 있는 학교들로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이런 뭉뚱그린 느낌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아니라 좀 매력적이고 특정한 수요층이 있는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일수록 많은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상업고등학교가 이름이 바뀌면서 학교 안에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이런 되게 특별한 커리큘럼이 생겼어요. 이 커리큘럼으로
이제 지역에서 살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을 이제 끌어들여서 되게 그 학교가 이제 통폐합의 위기에 있는 학교였는데 많은 학생들을 이제 끌어들여서 지금 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그런 좀 특별한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특성화 학교는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배워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국어나 수학, 영어 이런 건 똑같이 같이 배우는 건 똑같고요. 그 학교에 마련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커리큘럼, 예를 들어서 드론 항공 아니면 K-팝 이런 그런 특색 있는 딱 주제, 콘텐츠를 가지고 그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바탕으로 그거에 대한 좀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만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그런 수업이 가능한 그런 강사님들 또 선생님들을 모셔서 수업을 진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 소멸에 대해 학생들에게 관련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저는 꼭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꼭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지역 소멸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화두로 오른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지역 소멸이 한창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교육을 받고 있지만 곧 얼마 안 있어서 이 친구들도 졸업을 하고 사회인이 될 텐데 사실 그때도 지역 소멸이 해결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대 라는 거 정도로만 아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가 바로 나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졸업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학교의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의 주체가 될 아이들에게 지역 소멸에 대한 교육은 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수도권으로 진학한 학생들과 비수도권으로 진학한 학생들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한 4대 6 정도로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한 4 정도는 수도권 쪽으로 간 것 같고 6 정도는 그 외의 지방으로 진학을 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왜 지방에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하지 않고 다들 저 위쪽 지역을 윗지방에 자꾸 가려고 하는지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좋은 학벌과 좋은 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이 큰 가치로 인정받는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쪽에 그런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 이유를 가장 큰 이유로 수도권의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과 관련된 거예요. 어찌됐든 이제 학교에 대학에 가는 것도 거기에 가서 사는 건데 지역에 있는 시골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는 것보다는 서울이라든지 큰 도시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면 누릴 수 있는 인프라, 본인이 경험할 수 있는 문화생활 여건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은 학생들이 수도권 쪽으로 대학을 진학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업 성적 이외에 비수도권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다른 이유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이유. 2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결정해 놓은 친구들이 있어요. 난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질 거야, 난 어떤 걸 전공하고 싶어, 이렇게 뚜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과를 다른 학과로 선택하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진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그 이유가 일단 하나가 생각이 나고요. 두 번째는 그겁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물론 모든 학생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본인이 살았던 지역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멀어지고 부모님과 멀어지고 이런 것들을 조금 꺼려하는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수도권으로 진학을 했을 때 드는 많은 경제적인 비용 이런 것도 조금 영향이 조금 있는 것도 같고요. 그런 성향들 때문에도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비수도권의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질문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처음 인터뷰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일단 인터뷰 요청을 처음 받았을 때 어떤 거에 대한 인터뷰가 진행될지가 좀 궁금했었는데 지역 소멸이라는 문제를 주제로 다룬다는 얘기를 듣고 이 문제가 사실은 진짜 책 속에서나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현장에 있는 학교에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문제거든요.
학생들이 모집이 되지 않고, 저희 학교가 이제 고등학교랑 중학교랑 붙어 있는 학교인데 저희 중학교의 모집 인원이 올해 전교생, 한 학년 전교생이 9명입니다. 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도 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 그게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거기에 또 뭔가 정말 짧은 인터뷰지만 네, 조금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접 지역 소멸이 진행 중인 현장에서 이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선생님의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전에 접했던 정보들보다 직접 인터뷰를 하며 이야기를 들으니 지역 소멸이라는 현상의 심각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홍성의 대학을 재학 중인 학생과 홍성을 떠난 대학생의 이야기를 담을 예정입니다. 웅성홍성의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